네, 다음 명령은 폐주입니다. 라우트라고 하고요. 요것도 리커버와 마찬가지로 플레이어를 활성화시키는 명령입니다. 요 명령은 리커버와는 좀 다른 점이 본인도 활성화할 수 있고 상대 플레이어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플레이어를 다 활성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커버를 만약에 한 턴에 두 개를 쓰려고 한다 그럼 하나는 본인 플레이어한테 써야 되고 다른 하나는 상대 플레이어한테 써야겠죠. 그리고 이 라우트 명령을 쓰려면 그 쓰려는 플레이어 쪽의 맵상에 있는 유닛들이 하나라도 피해받은 상태여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는 피해받은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라우트를 쓰려는 쪽의 플레이어의 유닛들이 맵상에 있는 유닛들이 하나는 피해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이 독일 입장에서 패주를 러시아 플레이어한테 쓰려고 합니다. 그럼 이 지도상에 있는 피해받은 유닛들이 조금 있기 모두에 대해서 피해받은 유닛들 전부에 대해서 이 후퇴 굴림을 하게 됩니다. 후퇴 굴림. 이 후퇴 굴림을 이 피해받은 유닛들은 이 라우트 명령을 사용한 시점에 피해받은 유닛들을 대상으로 후퇴 굴림을 하는 거고요. 이거는 조금 리커버가 좀 다른 게 기본적으로 사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후퇴할 확률이 더 높아질 거잖아요. 유닛의 사기가 낮으면 낮을수록.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유닛부터 먼저 한다. 이 유닛부터 먼저 하면 지금 이 유닛이 예를 들어서 이게 없어서 5라고 가정을 해보면 6이기 때문에 이게 주사위 굴림이 사기보다 훨씬 더 높죠. 더 높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6에서 5를 빼면 1이니까 이 차이만큼 뒤로 한 칸을 후퇴합니다. 네. 만약에 이 주사위 굴림이 8이었다. 그럼 뒤로 3칸을 후퇴해야겠죠? 근데 이 주사위 굴림을 하는 사람은 이 라우트 명령을 내린 사람이 주사위 굴림을 하고요. 이 후퇴를 하는 거는 이 카운터를 소유주, 이 카운터를 사용하는 플레이어가 후퇴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라우트에 대해서 어쨌든 주사위 굴림이 사기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 후퇴를 한다. 그럼 주사위 굴림이 사기보다 낮으면 후퇴를 안 하겠죠. 후퇴를 안 하고 그리고 같으면 주사위 굴림과 사기가 같다. 그럼 아까 마찬가지로 서프레스가 놓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 라우트 오더를 내릴 때 이 피해받은 적 유닛들에 대해서 전부 후퇴 굴림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후퇴 굴림을 받는다고 해서 유닛들이 활성화되는 건 아니에요. 아니고 그럼 후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후퇴는 기본적으로 이 만약에 적군이 후퇴를 한다 그럼 적군 맵 가장자리 헥스와 좀 더 가까워지도록 후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요 친구가 한 칸 뒤로 후퇴한다. 그럼 요로는 갈 수 있는데요. 여기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기로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으로 기존에 있던 것보다 한 칸이 줄어들었죠. 근데 일로 가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기존에 있는 칸도 다섯 칸이었는데 후퇴하는 것도 다섯 칸이면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이러면 안 되고 이 적군 맵 가장자리 헥스가 좀 더 가까워지도록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맵을 가로로 쓸 경우에 적군 이 가장자리 헥스가 가로로 있으니까 이 숫자가 헥스 아이디의 숫자가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줄어드는 쪽으로 가면 이 같은 쪽으로 가면 의미가 없어요. 후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맵을 세로로 쓸 때는 이 알파벳이 알파벳이 다른 쪽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후퇴를 하면 되고요. 이게 일단 후퇴의 기본 로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후퇴는 아까 말했듯이 몇 칸을 후퇴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MP를 사용하지 않고 후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퇴를 하는 동안에는 기회 사격이라는 걸 나중에 알려드릴 텐데 어쨌든 사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후퇴하는 유닛들에 대해서 기회 사격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 후퇴를 할 때 만약 얘가 후퇴를 해야 된다. 근데 뒤에 이 철조망이 있었어요. 이 철조망은 좀 나중에 설명드리지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들어가면 무조건 멈춰야 되는 곳인데 이 후퇴를 할 때는 그 제약을 벗어납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계속 후퇴를 하면 되고 요 지뢰라는 것도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도 간단히 설명하면 유닛이 EX로 들어갈 때랑 EX에서 나갈 때 이 지뢰가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건 다 당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후퇴할 때 여기 들어왔다 그럼 지뢰가 한번 공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갈 때도 지뢰가 한번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후퇴하면 제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후퇴하다가 결국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맵 가장자리 뭐 이렇게 후퇴를 하다가 적군이 후퇴를 하다가 적군 맵 가장자리 헥스 밖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제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비자발적인 퇴장이고요. 탈출. 그리고 적군이 점유한 헥스로 후퇴를 하면은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후퇴를 하는데 러시아군 입장에서는 독일 적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후퇴를 하게 되는 상황이 놓이게 되면 죽고요. 제거가 되고요. 또 들어갈 수 없는 헥스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긴 지금 적군이 있으니까 못 들어가겠죠? 근데 여기 헥스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로 들어가도 죽게 되고요.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절벽 나중에 좀 지형할 때 설명드릴 텐데 절벽 헥스 사이드를 가로 질러서 후퇴를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후퇴는 리커버와 플레이어를 활성화하는 거는 같지만 뭔가 사기에 대해서 뭐 높고 낮음을 체크하는 거는 좀 반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후퇴는 적군에 대해서 쓸 수 있지만 방금 아군에 대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뭐 아군이 만약에 전진 이동을 하다가 사격을 받아서 만약에 많이 피해를 받았는데 적군이 바로 근처에 있어서 죽을 위기에 놓였다. 약간 이럴 때 아군한테 패주를 놓겠죠. 아군 플레이어를 그러니까 본인을 활성화해서 피해받은 아군 유닛 전부에 대해서 후퇴 굴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차이만큼 후퇴를 하면 됩니다. 이 주사위 굴림이 사기보다 높다. 그럼 그 차이만큼 후퇴를 하면 되고 아군은 잘못하다가 이렇게 후퇴를 하다가 아군 맵 가장자리 X로 나가게 돼서 제거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좀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